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주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이 과학 로켓을 발명을 해서 발사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자세히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민간으로는 최초로 발사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 전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28일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과학 로켓이 새만금 간척지에서 900m 상공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때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로켓에서 분리된 낙하산이 바다 멀리 떨어졌다고 해요. 그 결과 비행 경로 등 정보가 담긴 메모리가 물에 젖어서 그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연구진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이틀 뒤인 4일 그리고 다음 달 6일에 좀 더 보완된 로켓을 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민간 최초라고 하면 국내에서 로켓 발사가 처음은 아니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정부기관까지 합하면 이번이 4번째인데요. 199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3차례 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4번 정도 된 거잖아요, 이번이. 네. 4번이나 성공을 했는데 사실 과학 로켓이라는 게 좀 생소해요, 아직도.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과학 로켓은 과학 관측 로켓의 줄임말인데요. 이 용도가 과학 실험인 로켓입니다. 이 로켓이 올라갈 때 관측창을 열거나 또 높은 곳에서 낙하산을 쏴서 그 낙하산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 여러 가지 관측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미세먼지나 그런 대기를 관측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별을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관측뿐만 아니라 발사된 로켓이 이렇게 내려올 때 내부가 무중력 상태가 되는데요. 이 무중력 실험을 내부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 로켓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 쏘아올린 로켓은 어떤 목적 같은 게 있었나요? 이번 과학 로켓은 관측 장비를 탑재한 것은 아닙니다. 예. 추후에 제대로 된 과학 로켓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단계였거든요. 이 전문가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그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행 컴퓨터를 탑재해서 그 비행 컴퓨터하고 지상국하고 제대로 교신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 낙하산 사출 장치가 정상적으로 그 펼쳐졌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신 것처럼 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해서 이걸 성능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데요. 이 하이브리드 로켓이라는 게 기존에는 많이 쓰이던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의 장점을 모아놓은 엔진입니다. 이 액체 연료는 성능이 매우 좋지만 개발 비용이 비싸고 또 제조 그 방법이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고체 연료는 비용이 싸기는 하지만 성능이 약간 떨어지고 또 폭발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취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된 하이브리드 엔진은 그 성능이 고체 연료보다 좋고 또 재료 확보도 어렵지 않은 데다 이것을 좀 여러 장점이 있어서 이것을 로켓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이번 실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과학 로켓이 관측뿐만이 아니라 핵심 기술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과학 로켓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학 로켓 대기 관측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등 다른 용도의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우연에서 과학 로켓을 3차례 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우리나라도 로켓의 2단 분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고 소형 위성 발사체 핵심 기술도 이때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호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 과학 로켓을 비롯해서 여러 발사체를 한 번씩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네, 사실 외국과 비교했을 땐 좀 초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세계의 위치에서? 네, 맞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은 이미 로켓을 한 7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왔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한 2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과학 로켓만 보더라도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13개국에서 1945년 이후에 발사된 횟수만 5,700여 회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해외에서는 많은 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좀 차이가 있으면은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거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자동차나 컴퓨터 등이랑 달리 로켓은 국제 규정에 따라서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나 어떤 로켓의 부품을 수출입하는 게 엄격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로켓을 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성을 쏘거나 대기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비싼 돈을 주고서 외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출입이 통제가 돼 있다고 하니까 자체 개발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외국에서 보면 스페이스X나 아마존 같은 기업이
그런 로켓 개발 사업에 또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민간 기업이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민간이나 기업 등이 로켓을 실험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먼저 발사장을 만드는 게 어렵고요. 이 발사체가 추락할 때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영토가 넓거나 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네,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로켓을 높이 발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 이 하늘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공역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 허가가 보안 문제 때문에 잘 허가가 나지 않거든요. 이번에 카이스트 연구진이 발사한 로켓도 원래는 3km까지 날 수 있는 로켓이었는데 네. 이 날릴 수 있는 높이의 허가가 1km까지밖에 나지 않아서 연료를 일부러 적게 넣고서 1km를 날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규제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좀 대안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현재 카이스트 연구진은 10km를 날 수 있는 로켓을 설계를 마친 상태고 이제 제작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이 내년에 제작이 완료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역 사용 승인이 아직은 확실치 않아서 미국 모하비 사막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발사장에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곳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뭐 특별한 허가나 그런 거 없이 무려 한 15km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은 발사장 지역을 따로 이제 정부가 지정을 해서 자유롭게 로켓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연구진들의 바람입니다. 네, 정말 국내 연구진들의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으로는 자율주행차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예. 네, 앵커님도 혹시 전차의 딜레마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차의 딜레마요. 그게 뭐죠? 네. 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전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그대로 직진을 하면은 5명의 철길 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5명의 인부를 칠 수가 있다. 네. 저희가 기관차인데 앞쪽에 이제 인부들이 있다는 거죠. 네. 네, 5명의 인부를 칠 수가 있는데 이 사전에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게 방향을 바꿔서 1명의 인부를 치면 된다. 예. 네.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는 가정하에.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1명? 좀 어려운 결정이긴 한데 네. 그래서 저도 좀 선로를 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저도 할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다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또 있나요? 네, 이번에도 전차가 5명의 사람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 상황이고요. 같은 상황이에요. 네, 이제 앵커님들은 만약 육교 위에서 이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제 나는 그 몸집이 좀 작아서 내가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 앞에 몸집이 큰 사람이 같이 육교 위에서 보고 있다. 네. 이 사람을 밀어서 전차를 막을 수 있다면은 네. 이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5명의 인부를 구해야 되냐 아니면은 네. 가만히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육교에서 이제 전차가 오는 걸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뒤쪽에 이제 인부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어. 똑같이 앞의 경우랑 똑같이 한 사람이 희생되는 건데 이번엔 제가 이 사람을 밀어서 그러게요. 희생시켜야 이건 하잖아요. 사람을 좀- 앞서도 죽이는 건 네. 마찬가지지만 네, 좀 더 힘들 것 직접적으로 하는 같아요. 거여서 좀 저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앵커님들과 비슷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경우처럼 스위치만 눌러서 이렇게 다수의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에서는 예.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데요. 네. 두 번째처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사람을 밀어야 되는 경우는 정서와 관계된 편도체 부위의 활성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앵커님들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사람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뇌가 나름의 판단을 하는 건데요. 과연 기계는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 어떻게 만약에 생각하시나요? 자율주행차 상황이라면 네. 사실 이게 근데 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곤란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연구가 매우 활발한데요. 최근에 미국 MIT 연구진이 전 세계 230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보행자의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다르게 주면서 이 자율주행차는 이 가운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희생을 해야 되냐 이런 설문지를 하는 건데요. 예상하셨겠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비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소수보다는 다수를 살려야 된다. 애완동물보다는 사람을 살려야 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 보편적으로는 어쨌든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이 나온 문항도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눈에 많이 띄는데 문화권별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 점들이 있었거든요. 이 노인과 젊은이 가운데 누구를 살려야 할까 이런 질문에서 프랑스와 그리스, 캐나다 이런 유럽과 북미 국가는 젊은이의 목숨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노인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연구진은 이런 결과가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그런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구팀이 자동차 제조사와 정책 입안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도덕적 알고리즘을 논의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다수의 의견을 좀 들을 것 같아요. 각 문화권에 따라서. 그럼 현재 그 기업체의 입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직은 논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활발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는 이번 실험 MIT 연구진의 실험 결과를 두고 이 자율자동차 윤리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한 교수는 이거와 상반된 답변을 내놨는데 자율주행차가 서로 다른 형태의 두 사람 중 한 명을 골라서 충돌해야 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인간처럼 감정이나 이상에 따른 판단이 불가능한 그런 자율주행차에 어떤 윤리적인 알고리즘이 설계되도록 할 것인지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잖아요. 정부와 학계 또 기업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학본색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